우리 도에서는 15일 오후 5시 현재 입원 환자 중 위중증 환자는 없고 도 전체 인구 대비 예방 접종 완료율은 76.6%입니다. 현재 기준 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로써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327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43명 가운데 40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1명은 유증상자입니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40명 중 38명은 집단 감염 사례이며 나머지 2명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로 확인된 38명 중에 10명은 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현재 총 61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14일 서귀포시 동홍동 서귀포고등학교 학생 3명의 확진 판정 이후에 교직원 및 2학년 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 총 수는 31명입니다. 또한 서귀포시 고등학교 관련 확진자 중에 2명은 서귀포시 동홍동 남주고등학교 학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은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서귀포 고등학교와 남주고등학교에 현장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전수 검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귀포고등학교 1학년 학생 200여 명과 남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0여 명의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에서 수학 능력 시험 전후 다중이용 시설 방역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우리 도는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강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15일 오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주재 코로나19 대응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능 전인 15일에서 17일까지에는 수험생들이 몰리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수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능 날인 18일부터 올 연말까지 학생들이 방문이 잦은 노래 연습장, PC방, 영화관 등 다중 이용 시설과 함께 펜션 등 숙박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22일부터 학교 전면 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도교육청, 자치경찰 등과 합동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점검을 실시해서 교내 집단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미비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겠지만 주요 위반 사항은 과태료 처분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의 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아이들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족 단위로 안전한 활동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3,300번 확진자가 증상이 가장 빨리 발생했기 때문에 최초 감염이 3,300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같은 학급 내 친구들 또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 간의 전파가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주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서귀포고등학교 확진자 1명과 접촉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남주고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어서 2명의 감염 경로는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학생 확진자 중에서 기숙사를 이용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나 이렇게 학업 활동 중에는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더라도
이제 기숙사 내에서 이제 잠을 잘 때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확진자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접촉자 여부를 저희가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역학조사관 김미아입니다. 격리 치료 중인 학생은 지금 현재로서 오늘 이번에 확인되어 있는 학생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고3 학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가 격리에 들어갈 학생들은 지금 서귀포 남주고 그다음에 서귀포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접촉자들은 모두 자가 격리 대상자로 이렇게 분류할 예정입니다. 보통 한 학년당 한 200여 명이기 때문에 지금 확진된 확진자를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다 격리자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우리 고3 학생 관련해서 지금 확진된 경우에는 우선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병상을 먼저 배정을 했습니다. 그 병상 후에 나중에 이제 뭐 증상 여부라든지 현황을 보면서 7일 정도는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르고 3일 정도는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병상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방역 소독을 다 완료를 했고 방역 소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24시간 후면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장소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수험생 병상 수는 총 8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에 하나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 병상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고3 학생이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격리 중에 있다라면 자차를 이용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저희 보건에서 이제 그 에스코트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보건소 구급차라든지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송하게 됩니다. 그 서귀포 고등학교 관련한 돌파 감염자는 지금 서귀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학생들 일부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일부 예방 접종자들은 다 1차만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자는 해당 부분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오늘 확진자는 저희가 이제 또 현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61명 중에 오늘 확진된 확진자 외에 돌파 감염자는 총 35명입니다. 예방 접종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는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백신 패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중앙으로 다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건의해 주실 걸 요청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의 경험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이제 일상 회복 단계에 들면서 우선은 그 델타 변이 지금까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에 대한 유행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본 접종이 이루어진 지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접종 효과가 많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동안에 접종을 완료하시고 돌파 감염자들의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지 않은 것도 저희 제주도 자료로 통계 자료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의 경험으로도 보면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 전파력 또는 전파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접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돌파 감염은 물론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다음 N차로 그러니까 다음 2차 감염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